네, 1800포인트 다시 또 두드리고 있군요. 시장이 약한데 역시 유럽 문제 때문입니다. 유럽 이야기 또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동양증권의 박문환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금융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면 물론 국가라는 것도 있지만 은행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은행에 대한 믿음이 깨질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뱅크런, 이른바 출금 러쉬일 텐데요. 유럽에서 이미 포착이 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새벽 유럽 증시 움직임을 보면 그리스보다는 스페인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진앙지는 스페인에서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페인 뱅크런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뱅크런은 심리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초기에 진화를 해야만 하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즉각 은행들의 거래를 중단시키고 그다음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살려둘 은행, 그렇지 않은 은행들을 딱 구분을 하고요. 살려둘 은행에 속한 은행들에게서는 이 뱅크런이 즉각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희생을 치르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살려내자라는 그의 전략은 적중한 셈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더십과 더불어 신뢰가 중요한데요. 어느 나라처럼 저축은행 더 이상 구조조정 없다고 했다가 또 부실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게 되면 단지 구조조정만으로는 뱅크런을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지급보증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죠. 문제는 혹시나 독일이 반대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걱정입니다만 제 생각은 독일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예금한 돈은 투자한 돈과는 다릅니다. 예금한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만 금융 시스템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독일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게다가 지난 2008년도에서도 미국에서도 한시적으로 예금 보장을 2배로 늘린 적이 있었고요. 유럽도 예금에 대해서 보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스페인에서 뱅크런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에 ECB 차원의 지급 보증을 기대하는 것은 그다지 무리한 생각은 아닐 겁니다. 지금 당장 뱅크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역시 시장을 무너뜨릴 악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EU 정상회담, 공식 회담은 이제 끝났고 비공식 회담은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눈여겨볼 만한 이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큰 뉴스는 아닙니다만 지난 3월 달에 25개국 협의를 이끌어냈던 신재정협약의 의회 비준 정도가 남아있겠네요. 아시다시피 최근 유럽에서는 신재정협약에 대한 회의론이 무섭게 번져가고 있죠. 심지어는 독일 내부에서도 말이죠. 내일 밤에는 독일에서 신재정협약에 대해서 의회 비준이 있을 예정인데요. 최근 빠르게 의석을 잃고 있는 메르켈의 기민당 혼자로서는 비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3인당 등 야당에서는 오히려 올랑드가 제시하고 있는 성장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지 않을 경우에 성장 정책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에 이 비준 신재정 협약의 비준에 반대하겠다라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최근 메르켈은 약간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올랑드 대통령이 제시했던 성장 정책에 대해서 의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하지만 혹시나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죠. 언제나 3인당의 반대로 어렵사리 합의됐던 신재정협약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면 약간의 노이즈는 만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 노이즈입니다. 성장 동력을 장착하자는데 자체적인 중기적인 악재가 될 수는 없겠죠. 단지 독일이 주도했던 신재정협약이 이게 또 독일에서 뒤집힌다면 그것 자체가 이슈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혼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다려보자, 기울여보자 그 정도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이슈 박문환의 시장 돋보기였습니다.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의 박문환 팀장이었습니다.